6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시장 증가, 시장 캐파가 증가한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따라온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시장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물론 경쟁도 있겠지요. 경쟁의 강도에 따라 실적 성장 및 주가 상승의 기울기만 달라질 뿐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6종의 바이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5종의 신규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총 11종이 되겠죠? 블록버스터 10조에서 15조 되는 제품들이 11종이 제품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 제품의 출시 일정 및 시장 규모입니다. 각 제품별 시장 규모는 출시 연도 기준이며 작년 말 기준 누적 목표 시장 빨간색 실선의 규모는 약 42조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기존 산마의 시장 규모가 반토막 이상 축소된 것을 감안한다면 작년 말 기준 실제 목표 시장은 약 24조로 추정됩니다. 올해 유플라이마 및 베그젤마의 미국 시장 출시로 인해 목표 시장의 규모가 약 20조 증가하고 누적 62조, 내년에는 신규 3종 CTP39, 43, 42의 제품들이 추가되면서 약 30조, 누적 92조, 약 100조에 육박하죠. 2025년에도 2종의 신제품 CTP41, 47일들이 추가로 출시되면서 약 21조의 신규 시장이 새롭게 열릴 예정이다. 그러면 2025년은 목표 시장만 누적 113조입니다. 즉 향후 3년 동안 목표 시장의 규모도 약 3배 이상,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오 제품 연도별 출시 일정 및 목표 시장. 자, 목표 시장 누계 보면 빨간색 기울기죠.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따라오는 바이오 매출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 유플라이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램시마 SC. 자, 이거 갖고 출격을 한 다음에 램시마 SC 미국에 내년에 출시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쭉 나오죠. CTP39, CTP42, 43, 39, 42, 41, 47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바이오 매출도 증가한다. 그리고 주가도 따라온다. 휴미라 미국 시장 규모가 작년 24조였는데 올해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휴미라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추정.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규모를 16조만 반영했습니다. 램시마 SG 시장 규모는 전체 TNF 알파 시장에서 램시마 정맥 및 유플라이마 시장 중복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했다. 목표 시장 증가에 비례하여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서 바이오 제품들의 매출도 목표 시장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대로 따라가죠. 시장 캐파와 목표 시장 캐파와 함께 바이오 매출도 따라갑니다. 목표 시장 대비 당해년도 매출 점유율은 약 4에서 5%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들의 출시 이후 서서히 시장에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지연 점유율은 약 6%대, 2년 지연 약 8%, 그리고 3년 지연부터는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매출 및 이익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통합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 시가총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영업이익, 빨간색 실적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지기 위해선 실적이 뼈대이다, 프레임이다. 주가는 앞서거니 대부분 앞서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앞서가는 시기가 공매도에 의해서 상당히 잡혀 있죠. 그래서 한번 터지면 8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달렸던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주인입니다. 2016년 이후 각각 2번의 상승과 하락 기간 동안 대형 이벤트들도 있었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었습니다. 특히 실적, 영업이익, 매출의 캐파의 증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이 정말 중요했다. 여기 이벤트와 함께 실적이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주가랑 거의 따라오거든요. 이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통합 시총. 따라가죠?
영업이익 증가하면 그대로 주가도 따라옵니다. 제 그림과 똑같죠? 뼈대이다 실적이. 주가는 요렇게 따라가지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들이 참 많았죠? 주가 상승의 신호탄은 대형 이벤트가 모멘텀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진짜 추세적인 상승은 실적이 끌어왔다. 코스피 상장 이전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산마 유통사 선행 매출, 인플레트라 판매 부진, 유통사 재협상, 램시마 정맥 직판 전환, 트룩시마, 미국 성장, 레키노라 개발, 미국 단가 인하, 성장 둔화, 회계, 전쟁, 미중 패권 전쟁과 금리 이슈였죠.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전 세계 증시가 빠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의 실적 정체와 더해졌었죠. 1공장에서 캐파 증설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요. 더불어 직판 체계 구축 초기 비용 쭉 나오죠. 이제 3, 4합병과 대형 M&A 실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자, 1차 상승 구간은 2017년까지, 1차 하락 구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2차 상승 구간은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이었지만 결국 트룩시마의 큰 성장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주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2차 하락 구간이 오게 됩니다.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과 함께 숫자를 찍지 못했죠. 더불어 회계 이슈와 함께 실적 수익성에 대한 정체, 그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 폭락, 연준에 미칠 듯한 자이언트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에 대한 빠그러짐, 이런 것들이 맞물렸었죠. 그리고 3차 대세 상승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방금 전에 그날까지 2018년 설명을 드렸던 코스피 상장 이전과 함께 주가의 폭등, 그러나 이 이면에는 실적 성장이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락 구간이 있죠.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마지막 4회, 그리고 시장이 빠그러지고요. 셀트리온도 1공장 증설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 증선,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빠그러지면서 주가도 빠그러집니다. 이때 굉장히 힘들었죠. 바닥을 쌍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과 함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끌어올렸던 건 실적이었다. 트룩시마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이 사라지고 레키노라가 숫자를 찍지 못하게 되면서 쭉 하락에 맞죠. 여기에도 실적 성장에 대한 정체가 있었다. 회계 이슈와 함께 끊임없이 공매도가 힘들었다. 그리고 바닥을 지금 보이시죠? 비슷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회계 이슈는 다음 달로 종료되며 금리 인상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즉 지난 2년간 주가 하락을 부추긴 대내외적인 원인들이 이제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 위해선 대형 이벤트와 더불어 반드시 실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유플라이마 및 베그잘마의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목표 시장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플러스 20조, 내년 플러스 30조, 내후년 플러스 22조, 합계 72조 증가. 그러면 당연히 목표 시장의 증가에 비례하는 매출 증가도 뒤따라올 것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통합 셀트리온 올해 매출 규모가 약 3.49조, 약 3.5조, 전년 대비 4,750억 증가, 15.8% 성장입니다. 제 컴퓨터는 더 많은 예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수정한 값입니다. 절대 과하지 않으며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되며 내심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매출 항목의 구성비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산마의 비중은 줄어들고 산마저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수익성이 좋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의 비중은 점차 확대됩니다. 기타 매출 항목은 소폭 감소, 즉 바이오 매출 비중 증가, 신규 5종의 제품들이 가세하면서 제품군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높은 영업이익률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직판 체계의 완성입니다. 전년도 준비한 유럽 시장의 직판 전환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며 미국 시장 직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미국 시장 직판 초기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훼손되었지만 분기가 거듭될수록 직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올해부터 제품군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 성장한다면 공매도 할애비가 와도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가 셀트리온 그룹의 제2의 성장의 원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 4합병 및 대형 M&A까지 적시에 터져 주가 상승에 기름을 쏟아붓는다면 어쩌면 즐거운 비명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주가는 실적과 비례하여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이죠. 2020년, 2023년이니까 이 맞대기 성장 그래프, 기울기 성장폭이 증가는 했으나 성장폭이 정체가 되었죠. 여기에 수익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보시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우상향하죠. 쭉 정체되었다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 이게 주가 그래프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볼까요? 한눈에 보이시죠? 2014년도부터 쭉 상승하니까 폭발적인 성장, 정체가 되니까 떨어지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되었죠. 이제 다시 달려나간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대형 이벤트와 모멘텀이 달라붙게 된다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자, 보면 나와 있죠, 한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 갭하는 1조 9천억대에서 1조 8,900억이죠. 약 1조 9천억. 2조 2천억까지 찔끔 늘었어요. 그러나 영업이익이 7천억대, 6,400억. 정체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매출액은 2조 8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다. 헬스케어 수출액이 2조 5천억을 언급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확인이 필요하나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봐도 되겠죠. 영업이익 1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어쨌든 중요한 건 지켜봐야 되겠으나 매출액 캐파와 영업이익이 따라온다면 주가는 공매도 할애비가 와도 못 막는다. 여기에 대형 이벤트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이 기준점에서 국내 증시의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미국의 지난 증시를 빠그라뜨렸던 1년 이상의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이 끝난다. 금융시장 안정 기반 후에 글로벌 빅테크 ARM을 기반으로 한 국내 중소형 회사들도 IPO를 대기 중이다. 여기에 더불어져서 셀트리온의 3사합병과 모멘텀들이 대형 M&A가 더해진다면 거래량은 쏟아지면서 갈 수가 있겠죠.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